반갑습니다. 역사대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철기시대. 철기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철로 농기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산이 많아지겠지. 그리고 철로 무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잦아지겠지. 그래서 전쟁 자주 하면서 여러 국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한 곳을 막 쳐들어가고 싶기도 하겠지. 청동기 시대에 철기 시대에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가 제작되는데, 거푸집, 세영동검, 잔무늬거울. 거푸집은 그 틀이야, 틀. 청동을 이렇게 부어서 그 거푸집을 떼내면 그 거푸집 모양의 청동기가 만들어진다. 세영동검의 세자는 가늘다는 뜻이다. 세세하다 할 때. 요런 것들은 철기시대, 그 초기 철기시대에 나온 독자적인 청동기야. 요거를 이제 어떤 책에는 청동기 시대 걸로 분류하기도 하니까 교과서를 잘 확인해 봐. 자, 거푸집, 세영동검, 잔무늬거울은 일단 독자적인,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중국 돈이 발견이 됐어. 명도전. 그리고 붓을 발견했다는 것은 한자를 썼음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요 명도전은 도끼처럼 생긴 요 돈인데, 요걸 보고 중국과 교류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철기시대 무덤 중에 동무덤. 동무덤은 항아리를 요렇게 연결해서 시체를 요렇게. 이 시체가 기니까 하나 더 이렇게. 요런 형태가 동무덤이다. 자, 요 철기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 얘기해 볼게. 자, 철기 시대를 바탕으로 여러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마니아, 부고, 옥동삼. 각 나라별로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제천 행사는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야.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은 잘 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각 나라별로 제천 행사를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부여의 제천 행사는 영고야. 그 다음에 동해의 제천 행사는 무천.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부영이는 그냥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동무야. 동무는 친구를 얘기하지. 그 다음에 고동 따라가자. 좀 촌스럽고 오래된 거지만, 부영이, 동무야. 동무는 친구. 고동, 소라 같은 게 고동이지. 고동 따라가자. 부여, 영고, 동해, 무천, 고구려, 동맹. 적어놓고 외워라. 제천 행사만 외워도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부영이, 동무야, 고동 따라가자. 자, 맨 위에 있었던 부여. 부여는 저기 만주 쪽에 평야지대인데, 일단 왕은 있었어. 근데 왕이 힘이 없었어. 누가 힘이 있었냐면,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부족장들이 힘이 더 셌다. 마가는 말이고, 우가는 소, 구는 개, 황구, 백구 할 때 개, 저는 저팔계, 그러니까 돼지지. 이 부족장의 이름이 다 가축 이름이야. 그래서 뭐 목축업도 잘했던 것 같아. 이 부족장들은 왕보다 힘이 셌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각각 사출도라고 해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행정구역, 그걸 다스렸어. 자, 평야지대고 왕은 있었어.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거 잘 기억하고 각각 사출도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순장이라고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왕이 죽으면 왕을 보좌하던 신하들을 같이 이렇게 매장하는 거, 그걸 순장이라고 해. 그것도 있었고, 또 흰옷을 즐겨 입었고. 제천 행사는 앞에서 봤듯이 영고다. 두 번째 고구려. 고구려는 산악지대야. 사냥이 중요해. 그럼 사냥이 중요하면 여자가 중요하니 남자가 중요하니? 남자가 중요하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위를 데려왔어. 여자 집에.
그래서 노동을 시키다가 크면 이제 분가시켜주는 이렇게 사위를 데려오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를 대릴사위제, 서옥제라고 한다. 알았니? 여자 집에 서옥이라는 조만한 집을 짓고 사위를 데려와서 같이 살게 하다가 나중에 분가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 서옥제라고 해. 고구려. 고구려도 5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이때는 왕이 파워가 별로 없었어. 그리고 고구려의 그 귀족 회의는 제가회의라고 하는데 5개의 부족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이거는 뒤에 삼국시대 가서 또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고구려는 사냥을 중시했기 때문에 사위를 데려오는 대릴사위제 이런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제철 행사로는 동맹. 자, 옥저로 넘어간다. 옥저하고 동해는 둘 다 고구려한테 좀 시달렸어. 그래서 세금 내고 이러다가 나중에 고구려한테 망한다. 옥저하고 동해는 둘 다 왕이 없었어. 군장이 나라를 다스렸어. 그래서 나라 자체가 별로 힘이 없었어. 그 군장은 뭐 읍군, 삼노 이렇게 부른다. 자, 옥저부터 볼게. 옥저는 왕이 없고 읍군, 삼노라는 군장이 다스렸는데, 옥저는 바닷가 근처에서 농사를 많이 짓거든. 바닷가 근처 해안. 그래서 여자를 데려왔어. 며느리를 데려오는 민며느리제. 그건 고구려하고 다르지.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땅에다가 대충 묻어. 그래서 살이 썩고 뼈가 나오면 그거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충 묻어서 뼈가 나오면 상자에다가 넣어놔.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또 대충 묻었다가 그 뼈를 상자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대충 묻었다가 뼈를 상자에, 요렇게 요거를 뼈를 장사 지낸다 해서 골장제라고도 하는데, 요러면 이제 가족의 뼈가 다 모이겠지. 이걸 가족 공동묘라고 한다. 옥저의 풍습이야. 그 다음에 동해. 동해는 역시 왕이 없고 읍군 삼노가 다스렸고, 동해가 시험에 자주 나와. 동해의 특산물이 단궁, 짧은 활이야. 짧은 활. 과하마. 과일 나무 밑을 달리는 말. 과일 나무가 키가 작다. 그래서 작은 말을 과하마라고 해. 반어피. 바다 표범 가죽이다. 이런 게 특산물이고, 책화라고 해서 다른 부족의 산과 강을 침범하면, 즉 다른 부족으로 침범하면 안 돼.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는 것. 이게 책화야. 좀 폐쇄적인 제도지. 책화도 중요하고, 족외혼. 같은 부족끼리는 결혼을 안 해. 뭐 좋아하는 사이라도 결혼할 때 되면 다른 부족에 시집을 보내야 되는, 요 신석기 시대 풍습이 남아 있는 거다. 동해의 제천 행사는 무천. 자, 동해가 좀 중요한데, 책화라는 제도 잘 기억하고, 특산물은 당궁, 과하마, 반어피. 그 다음에 제천 행사 잘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삼한. 자, 마지막으로 삼한 얘기할게. 삼한은 한이 3개잖아. 마한, 진한, 변한. 마한은 저기 좀 전라도 쪽. 진한은 경상도 쪽. 변한은 가야 쪽이다. 자, 삼한의 이 위에 얘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재정 분리. 우리 그 청동기 시대 고조선은 재정 일치 사회잖아. 당군 왕검. 한 사람이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고. 근데 삼한은 재정 분리 사회야. 삼한에는 제사 지내는 천군이란 사람이 소도에서 있어. 소도라는 곳, 좀 신성한 곳에 천군이란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고, 군장은 신지, 읍차라는 군장이 따로 있었어. 그래서 그 군장이 소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즉 정치하는 사람과 제사 지내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다. 삼한, 재정분리 가장 중요하다. 삼한의 군장은 신지, 읍차, 제사장은 천군. 이 사람이 소도를 다스렸는데 뭐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삼한은 남쪽이니까 아무래도 벼농사가 발달했겠지. 그래서 제천 행사도 2번 해. 5월과 10월. 삼한 중에 변화는 지금의 가야지, 가야.
변한이 가야인데 가야는 철 생산이 많이 됐다. 자, 요 밑에 지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지도 한 번만 보자. 부여,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순장의 풍습. 그 다음에 제천행사는 부영, 영고가 있었어. 고구려, 대릴사위제, 사위를 데려왔어. 제천행사는 동맹, 대릴사위제를 서옥제라고 한다. 옥저,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동예,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어. 족외혼,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삼한, 재정 분리사회, 군장도 있고 청군이라는 제사장도 있었어. 자, 철기 시대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들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